어린 왕자가 살던 별 가까이에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그 행성들을 방문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볼 생각이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흰 모피 옷을 두른 왕은 단순하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았을 때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까? 나를 전에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궁금하게 생각했다. 왕들에게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옥자로 가까이 오라. 왕이 말했다. 그는 마침내 누군가의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았다. 그러나 그 별은 멋진 흰색 모피로 뒤덮여 있어서 계속 서 있어야 했다. 그러자니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짐의 안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로다. 왕이 말했다. 하품을 그만오라. 어린 왕자는 부끄러웠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긴 여행을 했어요. 게다가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렇다면 하품하기를 명령한다. 왕이 말했다. 짐은 여러 해 동안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하품하는 것이 신기하구나. 자, 다시 하품해라. 명령이다. 하라고 하시니까 긴장돼서요. 지금은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그래.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은 내게 때에 따라 하품할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 왕은 약간 당황하고 화가 난 듯이 보였다. 그 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명령에 따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의 불복종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고 그의 명령은 언제나 이치에 맞았다. 왕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면, 즉 내가 어떤 장군에게 갈매기가 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런데 그 장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일 것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수줍게 말했다. 내게 앉기를 명령한다. 왕은 대답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흰 모피 덮개를 끌어당겨 자기 몸을 덮었다. 어린 왕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별은 아주 작아. 이 왕이 실제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 전하, 어린 왕자는 말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하도록 명령한다. 왕이 재빨리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이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자기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항성들을 가리켰다. 저것들 모두를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것들 모두. 왕이 대답했다. 그 왕은 모든 것을 통치했고 모든 곳을 지배했던 것이다. 그럼 저 별들이 모두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즉시 복종하지. 어느 누구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니라. 왕이 대답했다. 그 엄청난 권력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에게도 이런 권력이 있다면 하루에 해가 지는 것을 44번 또는 72번, 심지어는 100번이나 200번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다소 쓸쓸해졌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전하.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세요. 만약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라고 또는 비극을 한 편 쓰라고 또는 갈매기로 변하라고 명령했다면, 그런데 그 장군이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잘못이겠는가? 그 장군이겠는가 아니면 짐이겠는가? 전하께서 잘못하신 거지요. 어린 왕자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다. 신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명령해야 하는 법이다. 왕이 말했다. 권력이란 이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바닷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무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짐에게 복종하는 것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하께서는 해가 지도록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한 번 물은 질문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너는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명령을 내리겠다. 하지만 짐은 기다리겠노라.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지 과학이 알려줄 것이다.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자, 보자. 왕이 대답하며 커다란 달력을 보았다. 자, 그렇지. 그건 대략 오늘 밤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면 너는 내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했다. 해가 지는 광경은 곧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약간 지루해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떠나야겠어요.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마라. 왕이 명령했다. 그는 신하가 생긴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떠나지 마라. 너를 장관으로 만들어주마. 무슨 장관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여기는 재판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전부 살펴보지 못했노라. 짐이 너무 나이가 많고 타고 다닐 마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려면 힘이 드니까. 아, 그렇지만 저는 벌써 전하의 왕국을 전부 둘러보았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서 그 별의 반대편을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저쪽에도 역시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재판해 보아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스스로를 잘 재판한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라도 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그렇다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지.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해라. 가끔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네 권력을 행사해서 그 쥐를 살려주도록 해라. 저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가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 늙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하께서는 신하들의 복종을 원하시니까 저에게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1분 안에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지요. 적절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며 그는 몸을 돌렸다. 너를 대사로 만들어 주겠노라. 왕은 재빨리 어린 왕자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받는 왕의 목소리답게 당당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혼자 중얼거렸다.